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오서진 이사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 현대차 가지고 와봤고요. 현대차 전망 드리기 전에 시장 얘기 좀 드리면서 현대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현대차 주주님들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어제 저녁이었죠. 이제 우리가 그토록 목 빠지게 기다렸던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발표된 이후에 미국 증시가 즉각 반등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제 미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제 우리 시장도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시장 치고는 정말 좋은 움직임으로 마감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사실 이번 CPI는 많은 투자자들의 전망과는 다르게 좀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이제 주식시장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인 게 굉장히 좀 특징적이었는데요. 이제 5월 소비자 물가에서 반영됐던 부분 중에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중고차 가격인데, 아무래도 중고차 가격은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일시적인 인플레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번 CPI에 대해서도 좀 일시적이라고 해석을 하고 좀 반응을 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 중요한 지표들 많이 발표가 됐는데, 고용 지표도 그렇고 소비자 물가 지표도 그렇고 일단 당장 시장에는 부정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런 지표들을 어떻게 요래할 것인가에 대한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본격적인 시장의 방향성은 또 FOMC 이후로 나와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현대차 주주님들 중에서는 분명히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각종 지표라든지 FOMC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궁금해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왜 제가 현대차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기 전에 이렇게 시장과 그 지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은, 분명히 그 각종 지표들과 그리고 미국 연준에서 결정을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현대차의 주가 역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실 주식이라는 거는 그 가격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죠. 이제 회사가 좋건 안 좋건을 떠나서 누군가 사야지만 주가가 오르고 또 누군가 팔아야지만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돈들이 시장에 풀려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또 언젠가는 이런 유동성들이 회수가 될 것인데, 이제 테이퍼링은 유동성 회수의 가장 첫 단계의 신호이니만큼 이후에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장 금리 상승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향후에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그간 높은 프리미엄을 받아온 우리 성장주들의 주가에 있어서도 치명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 프리미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알기 쉽게 재무 차트를 잠시 좀 띄워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면은 요게 재무 차트입니다. 2001년부터 지금 2021년까지 약 20년간의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요.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위가 이제 주가이고 아래는 밸류에이션을 확인을 할 수 있는 PER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PER이라는 거는 분모에는 EPS,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분모에는 순이익, 그리고 분자에는 시가총액이 들어간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자,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1년 순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몇 배가 되느냐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몇 배가 되느냐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라고 한다면은 이 회사가 몇 년이나 지나야지, 그러니까 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에요. 근데 시가총액이 1000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10이라는 수치가 나올 텐데, 그러면 이제 몇 년이나 지나야지 이 순이익으로 이 시가총액이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돈만큼 되느냐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치 투자 관점으로 낮으면 좋은 거지만, 반대로 낮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인기가 없는 그런 종목들이 많다라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이 적정 수치라고 하기보다는 업종별로 좀 다르다라고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치가 낮은 게 아니라 반대로 좀 높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러니까 순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높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는 것이다 라고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현대차의 주가와 이제 펄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라고 한다면은 이제 주가를 보시면은 주가가 지난 2020년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에 쭉 위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보시면 이제 우리 퍼 같은 경우에도 같이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를 보시면은 주가는 아직도 신고가를 갱신을 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난 2011년과 2013년에 신고가를 갱신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사상 가장 높은 고점 구간에 위치해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또 순이익이 높았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겠죠. 순이익이 높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높았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밸류적인 측면에서 부담감이 없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번에 이렇게 퍼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온 원인은 우리 현대차가 뭐 자동차를 잘 팔아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이 GMP에 대한 뭐 기대감이 작용을 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던 원인은 결과적으로는 유동성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라고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연준에서 긴축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밸류는 과거와 비슷한 수준까지 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은 그간 성장주들에 있어서는 발목을 잡았던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달의 FOMC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 현대차의 주가는 좀 더 상승 쪽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혹 테이퍼링이 시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성장주들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라고 한다면은, 지금 요거는 이제 예상치를 넣어놓지 않은 그런 수치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를 넣어서 좀 보여드리자라고 한다면은, 요 핑크색이 예상치인데 요 밸류가, 그러니까 퍼가 밑으로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올해 실적을 반영한 퍼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대차가 엄청난 이익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 이제 말씀을 드렸겠지만 밑에는 순이익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위에는 주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주가가 지금 가격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이 순이익이 또 급증을 해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이 수치도 같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지금 현재 주가도 정상 범위의 밸류에이션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성장세는 계속 나와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런데 사실 현대차만큼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좀 어느 정도 평균치까지 가기 위해서는 예상보다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대차가 최근에 삼성전자보다 좀 더 주가가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저점을 높여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이익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긴 하지만, 일단은 주가는 썩 재미없는 박스권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중이고, 최근에 이렇게 박스권에 다시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지만 이후에 연일 음봉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또 관련해서 이제 증권사들에서도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 주가를 하향을 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그런 목표 주가 하향에 있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런 밸류적인 측면도 분명히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더 우려감이 크게 작용을 하는 종목도 있고, 상대적으로 우려감이 덜 작용하는 그런 종목도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려감이 이제 덜 작용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의 증가 속도가 그만큼 빠른 종목들이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에 대해서 분명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익이 급격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기타 성장주들 대비해서 테이퍼링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고, 무엇보다 이제 긴축 우려감이 조금이라도 이제 완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유동성이 또 꺾인 측면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좀 더 추가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나타낼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FOMC랑 뭐 밸류에이션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현대차 관련해서 주가 차트 좀 보면서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 현대차의 주가를 보면은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와 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이달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달과 5월달의 고점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제 바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해당 가격권 부근에서 지지력이 나오면서 오늘은 소폭의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직전에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러한 고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후에는 지지라인으로 그 성격이 좀 달라진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단으로 주요 박스권들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FOMC만 무사히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요 상단의 주요 저항벽들을 점진적으로 소화를 해 나가면서 상승세를 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점진적인 상승세가 나타난 이후에는 최근에 이제 증권사들에서 목표치를 평균치를 보니까 약 3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장 분위기만 좀 살아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는 얼마든지 뭐 27만원까지는 뭐 상승을 해주리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대차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걱정을 하기보다는 진득하게 끌고 가시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이후에도 현대차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영상 계속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저희 주식대가 영상 시청하면서 대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두신 이후에 추가로 올려드린 영상들 확인들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저희 주식대가로 도움 요청 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저희 주식대가 이번 주에도 5종목의 수익 청산을 완료했습니다. 잠시 청산한 종목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커뮤니티에 올라가가지고 커뮤니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일단은 종목들 하나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HRS라는 종목인데요. 이제 원전 관련주로 편입을 했던 종목이고, 보시면은 이렇게 수익 청산하셨다라고 인증샷 보내주신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뭐 19% 수익, 뭐 18% 수익, 이렇게 10% 수익, 이렇게 다양하게 매도하셨다라고 인증샷들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영화테크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희 주식대가에서 진입을 한 다음에 수익을 내드렸는데, 자, 왼쪽에 보시면 이게 저희 VIP 서버입니다. VIP 서버이고요. 자, 이렇게 수익 낸 거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21% 수익, 영화테크 17% 수익. 자, 그리고 캔코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주식대가에서 이번 주에 청산한 종목이고요. 자, 요 밑에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두 종목 매매하시면서 약 170만원 정도 벌어가셨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이제 로켓 관련 종목이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VIP 쪽에서 추천드린 내역 확인 가능하실 거고 날짜도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보시면은 120만원 수익 가져가셨고요. 아까 인증샷에서 보여드린 분인데 영화테크랑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매매하셨고, 요분도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매매하시면서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자, 그리고 참 좋은 여행 수익 청산한 건데 요 VIP 메신저이고요. 보시면 요때 매수해서 요때 매도했다라고 올려드린 거고, 뭐 참 좋은 여행 수익 청산 하셨다라고 이렇게 좀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 주식대가는 일단은 스윙주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 주식대가 스윙주 중에서 이제 유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이 수익이 정말 크게 나가지고 요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 저희 주식대가에서 NDR을 직접 참여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뭐 NDR 당시에 이렇게 뭐 화상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이렇게 좀 올려드린 내용이고,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피드백을 드리고 있는 내용. 자, 보세요. 2월 3일입니다. 2월 3일인데 이제 유바이오로직스 관련해가지고 뭐 지금 왜 가지고 계셔야 되는지 이렇게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정말 길게 말씀드렸죠. 자, 관련해서 유바이오로직스 차트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유바이오로직스 엄청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2월 3일날 제가 아까 그 메신저 내용이 2월 3일이었는데 요날입니다. 요날. 자, 저희 주식대가에서는 유바이오로직스를 요 기간 동안 완전히 이제 쓸어 담았던 그런 종목이었고요. 이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국내 업체인데 임상을 진행을 하면서 주가가 좀 크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우리 함께 하신 회원님들 모두 다 매수를 하신 그런 종목이고요. 주가가 저점이 17,000원 구간이었는데 고점이 61,500원까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주식대가에서 좀 수익이 좀 많이 나신 분은 200%까지도 가져가셨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1,000만원 투자했으면 3,000만원으로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관련해서 이제 함께 하신 분들 인증샷 좀 보여드릴 건데, 자, 보시면은 이렇게 5월 18일날, 5월 18일이 바로 요날이죠. 요날 수익 청산했습니다. 오전에 했어요, 오전에. 그러면서 이렇게 인증샷 보내주신 거 103% 수익 나셨죠. 자, 그리고 137% 수익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확인들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뭐 몇백에서 몇천은 기본으로 벌어가셨고요. 유바이로직스로 많이 벌어가신 분 같은 경우에는 1억 3천까지 벌어가셨습니다. 자, 유바이로직스 이렇게 확인들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요분은 수익률은 좀 낮으신데 수익금은 꽤 되시네요. 자, 이렇게 확인 가능하시죠. 요분 같은 경우에는 149% 정도 수익 나셨고, 일단은 인증샷 너무 많이 보여드리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앞에 말씀드린 1억 3천 수익 나신 분, 잠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확인 가능하시죠? 1억 3천이 아니라 1억 2천이네요.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1억 2천 정도 요 회원님 보러 가셨고, 뭐, 요렇게 문의 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유바는 추매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 주신 분도 계셨는데, 뭐 이렇게 막 오르는 거 보니까 뭐 따라 사셔도 되시냐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도 많으시고 하십니다. 자, 아무튼 이제 결과적으로 다들 주식을 하시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시는 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돈을 못 번다라고 하면은 주식을 하는 의미가 없지 않나 싶어요. 특히나 제가 상담을 좀 하다 보면은 손실을 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주식을 하시면서 불필요하게 몇백에서 몇천 손실을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같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는 돈을 이렇게 좀 크게 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투자가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돈 받으셔가지고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 주식대가 현재 업계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2달에 50만원으로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저희 제휴증권사까지 같이 이용하시면은 저희가 기간을 2달을 무료로 더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한 달에 12만 5천원꼴로 이용이 가능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하루에 4,000원 꼴이죠. 하루에 스타벅스 커피 한 잔 가격도 안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어떤 회사들보다 수익을 많이 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퀄리티적인 측면에서도 다시 사실은 이제 다른 어떤 회사라고 하더라도 뭐 기관 NDR도 직접 참여를 하고 이런 회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가져가시면서 앞에 보여드렸던 회원님들처럼 몇천, 몇백, 그리고 몇 억까지 이렇게 수익 내시면서 원금 회복도 하고 그 이상 수익 창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저희가 수익 많이 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오셔가지고 같이 해보시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는 업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1년에 700, 800 이렇게 가입비를 요구를 하면서 서비스를 하는 곳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곳들은 대부분 잘못된 곳들이 많거든요. 이제 실력이 좀 없기 때문에 1년 가입 이런 식으로 받으면서 과도한 금액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주식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딱 2달짜리밖에 없어요. 예전에 한 달, 두 달, 네 달 이렇게 서비스를 했었는데, 이제 2달짜리를 가장 많이 처음에 가입을 해주셔가지고 2달짜리밖에 없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수익 나시면 연장되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시니까요. 이 부분 좀 참고들 하셔가지고 좀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은 뭐 아래 번호로 성함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투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막 혼자서 전전긍긍 하지 마시고요. 한번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현대차 가지고 와봤는데요. 현대차가 지금까지 상당 기간 이렇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분명히 최근에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시그널은 분명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직전에 영상 올려드릴 때 5월 3일날 이때 올려드렸을 거예요. 일단 공매도와 관련해서 공매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금부터도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은 낮아지고 이러한 흐름들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에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들 하셔가지고 대응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도 현대차 영상은 또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주식대가 영상 시청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